안녕하세요. 때로는 정말 작고 사소해 보이는 물건 하나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품고 있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런 잊혀진 물건들 속으로 우리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만약 여러분 앞에 글자 하나 없는 오래된 물건이 툭 놓여 있다면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대체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단서를 찾는 법을 배우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 모두 탐정이 되어서요. 이 작은 금속 성화상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19세기 러시아로 한번 가볼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늘 몸에 지니고 다녔던 작은 성화상, 오브라스키라고 불리는 이 물건들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오브라스키는 그냥 오래된 종교 유물이 아니에요. 100년도 더 지난 과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 말 그대로 살아있는 타임캡슐인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나 중요한 타임캡슐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의 뒤편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관심의 차이였던 거죠. 박물관이나 수집가들은 보통 훨씬 더 오래되고 화려하고 희귀한 중세 유물에 집중했거든요. 그에 비해 19세기에 대량으로 찍어낸 이 스탬프 성화상, 즉 오브라스키는 너무 흔한 일상용품이라 여겨져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그리고 좀 안타까운 점이 드러납니다. 한 연구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소중한 역사 기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사람들 손을 타고 닳고 닳아서 결국엔 표면의 그림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유물을 연구하는 건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 그럼 이 성화상 뒤에 숨겨진 사회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과연 이 작은 물건이 어떻게 제정 러시아의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재료를 분석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발견된 것들 대부분은 구리 합금이었지만 약 17%는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은으로 만든 성화상들이 아주 외지고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신분이나 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 성화상을 가질 수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군인, 졸업생처럼 특정 신분을 나타내거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빌라 군사학교에서는 졸업생들에게 이 학교만의 고유한 성화상을 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졸업 반지 같은 건데 거기에 신앙의 상징까지 더해진 아주 특별한 물건이었겠죠?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군 의료보조학교도 졸업생들에게 성모의 비호가 그려진 자신들만의 성화상을 주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강한 소속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일부 은재 성화상은 뒷면을 아예 텅 비워둔 채로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산 사람이 자기 이름이나 신이시여 세르게이를 지켜주소서 같은 개인적인 소원을 새겨넣으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물건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탐정이 되어볼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 작은 성화상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그 비밀스러운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이 세 가지를 봅니다. 먼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분석하고요. 재료가 구리인지 은인지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표식들을 해독해내는 거죠. 이 중에서도 핵심 단서는 바로 거민 표식이라는 건데요. 이건 귀금속의 순도를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찍는 공식 스탬프인데 바로 여기에 제작 연도나 장소 같은 결정적인 정보가 암호처럼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체르니고프의 성모라는 성화상에 찍힌 이 작은 표식들이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보시면 먼저 84라는 숫자와 작은 배 모양이 보이죠? 84는 은의 순도를 뜻하고요. 이 배 모양은 코스트로마라는 도시의 공식 문장입니다. 이걸 조합하면 이 성화상은 1880년 이후에 코스트로마에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마르라는 글자는 제작자가 당대의 명장이었던 미하엘 로마노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마지막으로 그림 속 인물이 1896년에야 성인으로 추대된 인물이거든요.
이걸 통해 이 성화상은 아마도 그 직후에 제작됐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작은 표식 몇 개로 시간과 장소, 만든 사람까지 다 알아낼 수 있다니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십자가에 공통적으로 새겨진 단 하나의 날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역사적 수수께끼 1864년의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64년, 도대체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짜를 십자가에 새겨서 소중하게 몸에 지니고 다녔을까요? 더 신기한 건 이 십자가들이 어떤 특정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한 곳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여러 공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역사학자들이 내놓은 세 가지 주요 가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지 우리 함께 파헤쳐 보시죠. 첫 번째 가설은 50년간이나 이어진 카프카스 전쟁의 종결을 기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1864년은 러시아가 이 길고 잔혹했던 전쟁을 끝낸 해였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여기엔 결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로 꼽히는 나폴레옹 전쟁을 기념하는 십자가는 왜 대량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죠? 두 번째 가설은 사회, 종교적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마침 1864년에 황제가 정교회를 수호하기 위한 정교회 형제단이라는 조직을 공식화하는 칙령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들이 바로 그 형제단의 회원증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꽤 그럴듯하지만 아쉽게도 이걸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설입니다. 1864년은 슬라브족에게 문자와 기독교를 전파한 성인 키릴로스와 메토디오스 형제가 형제국인 불가리아에 도착한 지 딱 10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당시 러시아와 불가리아의 관계는 아주 끈끈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아주 결정적인 물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1864년이라는 날짜와 함께 이 두 성인의 모습이 떡하니 새겨진 십자가가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길었던 전쟁의 종결일까요? 새로운 운동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형제국의 중요한 기념일일까요? 단서들은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날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